안녕하세요.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두 번째 녹음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조지 소로스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투표를 해서 세계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말록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하고 조지 소로스가 짝짝꿍이 맞아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미국 선거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그 잘못된 거를 수정하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공화당이 오히려 의석을 더 얻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정한 선거를 하자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한국과 미국에서 일종의 혁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원하죠. 근데 미국 제도를 보니까 사법부가 아직도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재구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부라도 트럼프 밑에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전한 보수세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는. 근데 한국의 보수세에 하는 짓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보수세 자체가 상당히 세계화 세력 쪽으로 가 있습니다. 때문에 날개가 좌우로 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보수세가 지금은 완전한 세계화 세력이에요.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에서 11월 8일이면 얼마 안 됐죠. 슬로베니아 출신인 슬라보의 지책 아시죠? 이 사람 공산주의자라고 그런 셈이죠.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가 끝났다. 팬데믹에 맞설 새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라는 것은 저도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더라고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그냥 세계화 세력의 꼬봉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화 세력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공산주의를 추진하냐면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김대중 이후로 이런 김대중 씨가 무슨 노벨상을 받은 것도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세계화 세력을 말을 잘 듣고 거기 따라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이때부터 추진한 건데 김대중이야 말 않고 DJ는 소로스도 만나고 빌 게이츠도 만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문제가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보수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로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미루 시스템즈 개표기가 해외 부정 선거를 하는데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한 LG U+가 도입됐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래서 LG와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어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 미루 시스템즈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 전자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미루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사라고 그럽니다. 안치범이라고. 전자선거 시스템 전문 회사 이러면서 미루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최근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입 명부, 발열 체크까지 다 하는 올 인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막 며칠 전에 이걸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거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루 시스템즈를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선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명박도 여기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미루 시스템즈의 문제는 해외까지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유도를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이라크랑 콩고의 또 다른 개발도상국에 그냥 갖다 줘서 실험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기부 형태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세계화 세력인 소로스 하에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자식을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합법화하는 거죠. 이제 어디서?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런데 보통 미국의 경우는 그래도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그 거대한 세계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하냐면 바로 홍석현 씨 때문에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싱크탱크라고 해서 좌우에 지금 여야를 진보다 보수다 할 것 없이 다 끌어안고 여기 중요한 거는 나경원인데요. 이 나경원이 지금 어떤 관계냐면 바로 윤석열과 나란히 앉았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 부인과 나경원 이 사람은 둘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 윤석열의 처와 그 장모에 대한 사기 주가 조작 횡령 사건 담당 판사가 나경원의 남편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과 나경원 사이에는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경원은 홍석현과 같이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친일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세계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나경원이 하는 짓을 보면 물론 친일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인가요? 여기 시간차가 있어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막 밀어제끼고 지금 이상하게도 윤석열의 그 지지율 조사가 그때 빵 하고 나타나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최재형 이분이 지금 감사원장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감사원장하고 선관위를 없애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부정을 누군가가 어떤 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재형 원장님이 더 그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면 이분이 더 그 유력하지 않나. 그 일부러 윤 총장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라고 추미애가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믿을 만한 거는 감사원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다운 보수세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그 세계화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화라는 것을 거의 옹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건다는 것은 말이죠. 그런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순신 장군 상을 지금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 제수이트가 그 침략을 했을 때 그 막아낸 분이 이순신 장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수이신 문재인은 얼마나 그 이순신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근데 지금 그 어제 자료에는 뉴스에는 이순신 장군이 들어간 동전을 바꿔서 아예 그 이순신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화 세력, 제수이트 세력은 얼마나 그 자국 중심의 모든 문화적인 상징들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문제도 영국하고 지금 해가지고 한국의 자국에 남아있는 그 고유한 문화성 있는 걸 다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제수잇과 그 세계화 세력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세력이란 말이죠. 결국은 시진핑이 디지털 레닌주의로 옷을 바꿔 입고 그것을 슬라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은 새 공산주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을 만든 다음에 대안 제시는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죠. 결국은 5G나 AI 전자화폐가 결합돼서 디지털화된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적인 조건을 공유하거나 공정하게 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 신세계 질서의 디지털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 물질의 공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된 공산주의가 이미 감시, 통제를 받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전체주의 사회, 신전체주의 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매스컴이 통제되고 심지어는 그 테크, 비대면 테크 산업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권이 없어지고 전체주의 사회, 디지털, 레닌주의, 신세계 질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선거 부정을 뒤집어 엎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조금 더 그 어마무시한 구조를 이걸 가지고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소로스, 빌 게이츠 이런 민주당계는 딥스테이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파워가 글쎄요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실은 그거밖에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요.